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달에 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알고 보니 이미 전이된 상태였다고 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희망적인 이야기만 했을까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들을 숨기고 있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폭로한 내용, 퇴직한 의사가 양심 선언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과잉진료의 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도 사업이에요. 돈을 벌어야 해요.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시대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을 권해요. CT, MRI, 각종 정밀 검사.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라고 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권해요. 특히 척추수술, 관절수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심해진다고 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권해요. 일단 입원해서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세컨드 오피니언을 꼭 받으세요.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급하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 의심해 보세요. 정말 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약물 처방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이 몇 개나 되세요? 10개? 15개? 20개? 이거 정말 다 필요한 약일까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병원에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약을 쓰라고 의사들을 설득해요. 리베이트도 주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면서 부작용은 제대로 설명 안 해줘요. 별 문제 없다. 가끔 속쓰림 정도 이런 식으로만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겁을 줘요. 평생 먹어야 한다. 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많은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부작용을 일으켜요. 나이 들면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약은 점진적으로 줄여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만드세요. 각 약의 목적과 부작용을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세 번째, 병원 검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나요? 일단 피검사부터 해보자. CT 한번 찍어보자. 정밀 검사 해보자.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시킬까요? 첫째, 돈이 되니까요. 검사 한번 할 때마다 병원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둘째, 의료사고를 방지하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서. 셋째, 환자가 원하니까요. 정밀 검사 안 해줘서 병을 놓쳤다고 따질까봐.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 모든 검사에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어요. 검사 결과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검사 때문에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검사의 위험성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판단하세요. 네 번째, 수술의 진실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 뭐라고 하나요? 지금 안 하면 더 심해진다.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 성공률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수술 실패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회복이 어려워요.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아요. 감염, 출혈, 마취 후유증, 장기 손상. 수술 안 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척추, 관절 수술은 재발률이 높아요. 실제 사례. 허리 디스크 수술 80%는 수술 없이도 호전됨. 백내장 수술 급하지 않으면 기다려도 됨.
담석 수술. 증상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됨.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꼭 받으세요. 5번째, 치료비의 진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나요? 보험으로 다 되니까 걱정 마세요. 좋은 치료 받으시려면 이 정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아요. 특실비, 간병비, 각종 추가 검사비. 결국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씩 나와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권해요. 더 좋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치료 기간을 늘려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미리 알아야 할 것들. 전체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미리 물어보세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저는 의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사람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똑똑한 환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 의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세요. 급하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세요. 똑똑한 환자가 되세요.